최근 농촌 지역에서 폭등한 연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구급차 출동이 지연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급대원 인력난까지 겹쳐 응급상황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LA 다운타운의 패션 디스트릭트에서 집단 난투극이 발생했습니다. 인종 비하 발언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백악관은 원숭이 두창 관련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LA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빠르게 번지면서 다음 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재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비즈니스 업계에선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첫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흑해를 통해 수출하기 위한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러시아 침공 이후 막혔던 곡물 수출길이 열리게 되면서 세계 식량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유엔, 튀르키예 4자 대표단이 유엔이 제안한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협상안에 오늘 서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곡물을 실은 선박이 남부의 오데사항 등 3개 항구에서 입출항할 수 있게 됐고 러시아는 선박을 공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는 원활한 운영과 안전 보장을 위해 각국 관계자가 상주하는 조정센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아프리카와 중동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해진 식량 위기가 완화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은 전쟁 중인 두 국가 간의 전례 없는 합의라며 환영했습니다. It will bring relief for developing countries on the edge of bankruptcy and the most vulnerable people on the edge of famine. 문제는 이번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협정을 위반하고 우크라이나 항구 주변을 침범할 경우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미국도 러시아가 합의를 잘 이행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We welcome the announcement of this agreement in principle, but what we're focusing on now is holding Russia accountable for implementing this agreement. 우크라이나는 밀과 보리, 옥수수 등 대표적인 곡물 수출국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흑해 항로가 차단되면서 수출길이 막혔던 곡물은 2천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는 폭등한 연료비를 감당 못해 구급차 출동이 지연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팬데믹 이후 구급대원 인력난도 심각한 상황에서 농촌 구급차 서비스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휘발유 가격이 드디어 4달러 선으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1년 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고유가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생사가 오가는 응급 의료 서비스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구급차 서비스 업체들이 폭등한 연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응급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It could be now, instead of having the ambulance in your community being out the door in 3-4 minutes and on scene in 7, we might be talking 15, 20, 30 minutes depending on what part of the state and what part of the region you might be in.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에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급차 서비스 대부분 고정 비율로 보험 상환을 통해 자금이 지급되고 있고 환자가 비용을 책임질 경우 지불 여부는 복불복입니다. 한 구급차 서비스 업체는 구급차 5대로 반경 40마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한 달마다 연료비는 4만 달러씩 오르는 상황입니다. 소규모 업체들은 폐업 위기에 놓인 겁니다. They are only going to pay what they're going to pay. I mean, so if those fuel costs go up, most of our services can't add that in now. But the big thing is just being out there in the community and just making them feel better and getting them to where they need to be. 팬데믹 이후 구급대원 인력난이 악화됐지만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서비스를 계속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가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당국 차원의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농촌 지역의 구급차 서비스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LA 다운타운의 패션 디스트릭트에서 집단 난투극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17일 오후 3시쯤 다운타운 산티엘리에서
20여 명이 연루된 집단 몸싸움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신고자의 증언에 따르면 한 남성이 가게에서 나오면서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고 현장에 있던 다른 남성에게 인종비하 발언을 하면서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ooks like one of the business owners was struck on the head with a metal crutch by a male adult suspect. LAPD는 체포된 사람은 없으며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말에 높은 매상을 기대했던 업주들은 집단 몸싸움으로 물건이 파손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오늘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 DC에서 어린이 2명이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으며 모두 가정에서 전염됐을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DC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국에서 확인된 원숭이 두창 확진 사례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46개 주에서 2,89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슈시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원숭이 두창과 관련된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아프리카에서는 어린이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증과 사망 비율 역시 성인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럽 지역에서 발견된 17세 이하의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는 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지역의 코로나 확산세가 빠르게 번지면서 다음 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일부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부활하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안전이 확보돼야 손님들도 마음 놓고 올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파른 코로나 확산세에 실내 마스크 착용 부활을 예고한 LA 카운티. You won't wait the 2 weeks to go ahead and put that mask back on when you're indoors, because again, we have a ton of transmission right now. 어제까지 LA 카운티의 평균 확진율은 16%로 여전히 코로나19 위험 등급에서 높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 역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추세라면 LA 지역이 2주 동안 높음 수준을 유지하게 돼 예고대로 오는 29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스크 부활이 확실시되면서 LA 지역의 일부 업계에선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정상 운영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다시 마스크 의무화가 도입된다면 운영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LA 카운티 비즈니스 연맹은 오늘 실내 마스크 착용 재시행은 업계에 가혹한 조치이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마스크 지침을 철회해 줄 것을 당국에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이 우선시돼야 손님들도 마음 놓고 찾아올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식당도 기피 현상이 있다고. 환자가 많이 생겨서 손님이 못 오는 것보다 마스크 수 오는 게 낫잖아요. 카운티 보건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복원될 경우 다시 안정세를 찾을 때까지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팬데믹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면서 가을철 독감 유행까지 겹쳐 트윈데믹까지 올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으로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중고차 평균 가격이 팬데믹 이전보다 $10,0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자동차 구매업체인 코파일럿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중고차 평균 가격은 33,341달러로 나타났고 이는 팬데믹 이전보다 $10,046 비싸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구입 후 1년에서 3년이 지난 중고차의 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13,135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코파일럿은 반도체 부족과 공급망 문제로 인해 신차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중고차 수요가 급증한 것을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상 등 물가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애완용 거북이를 만져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17일 애완용 거북이를 통해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환자가 미 전역 11개 주에서 15명이 발생했고 5명은 병원에 입원했다고 전했습니다. CDC는 거북이가 건강하고 깨끗해 보일지라도 거북이의 배설물에 살모넬라균이 서식하고 있어 접촉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거북이를 만지거나 먹이를 준 후에는 즉시 손을 씻어야 하며 거북이 주변에서 음식물을 섭취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연방법상 거북이를 애완동물로 판매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보고된 15명의 환자 가운데 3명이 같은 웹사이트에서 거북이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살인적인 폭염에 방치된 병아리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종이상자 형태의 우리에 담긴 병아리 수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당국의 조사 결과 이 병아리들은 바하마에 있는 농장으로 가기 위해 마이애미를 경유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활주로에서 수시간 동안 방치됐고 당시 화씨 100도에 가까운 폭염으로 상자 안에 있던 5,200마리 병아리 가운데 4천여 마리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현재 해당 항공사와 수화물 직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의 명물로 기대받던 유가 다리가 연일 발생하는 사건 사고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재개통한 유가 다리는 눈에 띄는 아치 형태로 화제를 모았지만 유명세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대규모 교통사고와 자동차 드리프트 등이 이어지는 등 연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다리 위 아치형 구조물에 올라가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거나 도로 중앙선에서 이발을 하는 등의 불법 행위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LAPD는 유가 다리에서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미주 한인 작가들의 등용문으로 알려진 카파 미술상 수상자로 이미래 작가가 선정됐습니다. 카파 미술재단은 40여 명의 지원자들 가운데 미국과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미래 작가를 올해 수상작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래 작가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 디트로이트로 입양됐으며 한국, 독일, 그리고 미국을 오가며 다양한 도시를 옮겨 다닌 경험을 통해 정체성 문제를 심도 있게 탐험하는 예술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What makes it so meaningful to me? I think as an adopted person, I've been searching, my whole life for. I'm getting really emotional. For my roots and where I came from. I can't express to you how much I feel so grateful. So thank you so much.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1989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 카파는 매년 카파상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역대 카파상 수상자 모두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면서 무명 작가들의 등용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수목 화가의 거장 박대성 화백의 초대전이 LA 한인타운에서 열렸습니다. EK 갤러리는 박대성 화백 초대전을 열고 박 화백의 대표 작품인 신라 몽유도, 광안루 등 42점의 작품을 공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자연을 그대로 표현을 하시는데 그거를 옛날식으로 표현하시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그 현대 미각에 맞게 또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길을 주시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네. 김 관장은 LA 카운티 미술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8점의 작품 외에도 박 화백의 다양한 작품을 주류 사회에 알리기 위해 이번 초대전을 기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대성 화백 초대전은 다음 달 7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를 공개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올해로 18번째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미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의 개헌 추진 방침을 밝힌 데 이어서 백서의 방위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으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도 돌입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최종 확정한 올해 방위 백서입니다. 일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어놨습니다.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은 지난 2005년 이후 벌써 18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竹島問題については引き続き我が国の領土、領海、領空を断固として守り抜くとの決意のもと、毅然として対応し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 그러더니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엄중해졌다며 지소미아 등 한일 협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한일 간 군사 협력이 중요하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겁니다. 일본은 특히 이번 방위백서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대만 위협을 핑계로 삼으며 일본의 방위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의 방위비 증강 행보에 맞춰 방위백서를 통해 그 명분을 세우려는 의도입니다. 防衛省としては現下の安全保障環境に対応できるように防衛力を抜本的に強化するため必要な予算をしっかり確保していきたいと。 우리 외교부는 하야시 주한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라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일본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3년 전 일어난 탈북민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3조를 강조했습니다. 헌법 3조를 근거로 탈북민을 국민으로 봐야 한다. 그러니 강제 북송은 위법하다는 여권의 주장에 힘을 실은 걸로 보입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통일부 첫 업무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우선 명확히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탈북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므로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대통령이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송 문제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헌법 제3조를 언급하며 탈북 어민 북송 문제를 규명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과 더 나아가 관련 검찰 수사에 힘을 실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윤 대통령은 또 헌법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은 남북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며 북한인권재단을 빨리 출범시키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경제협력과 안전보장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새 정부의 대북 정책, 이른바 담대한 계획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해가는 방안입니다.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우려 및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여 북미 양자의 문제로 여겨졌던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 문제에 한국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다음 달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얼마 전 국민의힘은 강제 북송된 탈북어민 2명이 흉악범이 아닌 탈북 브로커였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탈북민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근거로 기자회견까지 한 건데요. 국민의힘 내에서 당의 입장이 아니다, 살인을 한 건 맞는 것 같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서둘러 기자회견 내용을 주워 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탈북민 증언을 앞세워 2019년 강제 북송된 2명의 탈북 어민이 흉악범이 아닌 탈북 브로커였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안보문란 TF. 그러면서 당시 문재인 정부 발표가 허위라고까지 몰아세웠습니다.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북한이 이 2명의 탈북 브로커를 송환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며
그런데 탈북 어민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탈북민들로부터 나온 일종의 카더라 통신이라는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조금 이제 혼란을 주는 식으로 발표가 된 건 맞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정정을 할게요. 이거는 우리 당 입장이 아니고. 탈북민 출신의 태영호 의원은 북송 어민이 살인을 자백했다며 브로커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살인은 자백했다 이런 근거 있고 아직까지 우리 현 정부 공안 당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살인 자체를 부정하는 자료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누구도 권위를 갖고 살인 여부를 판정할 수는 없지만 탈북 어민 2명이 살인을 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탈북 어민이 브로커일 가능성을 처음 제기했던 한기호 의원은 자신은 탈북민의 얘기를 전달했을 뿐인데 뭐가 문제냐고 반문했습니다. 4번이나 제가 중간중간에 그 증언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어민 북송 과정을 연일 문제 삼는 여당이 제대로 된 검증 과정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기자회견을 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한국에서 코로나 유행이 꺾이면서 사라졌던 임시 선별검사소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재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위중증 환자는 일주일 전보다 2배나 급증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서울역 광장에 임시 선별검사소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확진자가 줄어들며 철거된 지 22일 만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재가동에 들어간 임시 선별검사소는 고속터미널역과 낙성대공원 등 5개, 검사 시작 30여 분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서울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전국에 70개 임시 선별검사소가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검사 대상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마찬가지로 60세 이상 고령층과 밀접 접촉자 등으로 제한됩니다. 나머지는 양성이 나온 자가검사 키트를 가지고 가야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직장인이 퇴근한 이후나 대부분 병의원이 문을 닫는 일요일 검사 수요에 숨통을 터줄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이 평일 낮에만 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검사를 바로 받을 수 없어가지고 불편을 느끼신 분들이 많아서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확산세가 3주째 이어지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30명으로 하루 만에 23명이나 늘면서 일주일 전에 2배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55일 만에 가장 많은 31명입니다. 면역 회피력이 높은 BA.2.75 감염자도 1명 더 나오면서 유행 규모가 커질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새로 확인된 감염자 역시 해외에 나간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A.2.75의 경우에는 이미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확인된 바 있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서서히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병상 확충과 화장시설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재밌고 유용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리는 재택플러스 시간입니다. 요즘 산책이나 달리기 하면서 쓰레기도 줍는 이 플로깅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걸 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한강공원에서 달리기 운동을 하며 쓰레기도 줍는 이른바 플로깅을 하는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보입니다. 환경보호에 참여한다는 자부심도 크지만 쓰레기를 줍는 과정 자체가 더 큰 운동 효과를 준다는 만족감도 큽니다. 칼로리 소모가 그냥 조깅하는 것보다 더 크대. 운동과 즐거움 또 환경보호라는 사회적 참여라는 실리와 명분이 더해지면서 최근 개인은 물론 기업이나 지자체 조직적 참여도 늘고 있습니다. 한 기업은 해변에서 모은 쓰레기를 가져오면 바다 생물 모양의 과자로 바꿔주는 이벤트로 화제가 됐고 해안가나 휴양지가 많은 지자체나 대학의 동참도 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의 참여도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플로깅으로 모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가 골칫거리로 남았습니다. 모아진 쓰레기는 다시 분리수거 작업을 거쳐야 하지만 작업을 할 만한 공간이 없어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쓰레기는 부피도 크고 분류나 처리 과정이 더 복잡한 것도 부담입니다. 플로깅을 독려하거나 주최하는 지자체나 기업 단체 등은 늘고 있지만
모아진 쓰레기를 처리할 행정적, 경제적 지원이나 관리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제대로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올여름엔 휴가를 외국으로 가볼까 기대했다가 결국 포기했다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 이유를 오상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년 넘게 계속돼온 여행 제한 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바다 같은 것도 보고 하니까 마음이 탁 트이고 해외여행도 슬슬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달 국제선 여행객 수는 128만 명으로 1년 만에 5배 이상 급증했고 국내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한 숙박 플랫폼의 월간 이용자 수는 76만 5천 명으로 늘어나며 코로나 이후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뜻 여행길에 나서기엔 너무나도 비싸진 경비가 발목을 잡습니다. 아직 운항 횟수 제한이 해소되지 않았고 유가마저 급등한 탓에 해외 항공표 값은 코로나 이전보다 평균 50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국내 3대 해외 숙박 플랫폼의 1인당 평균 결제 금액도 40만 원을 넘어섰는데 30만 원이 채 안 되던 3년 전보다 40% 넘게 부담이 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확산되면서 미국과 유럽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한 1.5배 정도 늘었다고 생각해요.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 원달러 환율이 외환 위기나 금융 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인 1,300원대를 웃도는 것도 부담입니다. 비싼 항공권 가격에 고물가, 환율급 등의 삼중고가 겹치면서 기다리던 해외 여행길은 아직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오상현입니다. 이상으로 7월 22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